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 종목 이제 발표하려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제는 신세계 푸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일 금속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소형주여서 이번에 브이로그에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동일 금속에 대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오늘 꽃은 또 바꿨습니다. 와이프가 이 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6월 1일 날 보시다시피 그 투자 콘서트 여기 제가 첫 타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표할 종목이 두 종목이었는데 한 종목은 어제 올렸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소형주여서 이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첫 타임 제가 맡게 되었고요. 시간 순서대로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네 번째 타임 해서 끝날 거고, 저는 첫 타임만 하고 이제 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바로 갈 거고요. 여기서 종목 두 개를 추천할 건데, 어제 추천했던 거 이어서 오늘 또 추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련한 자료고요. 이거 모더니즘이라고 또 어제 오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번 주 말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그 아이투자 측에 보내주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계속 지금 슬라이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50장 정도 만들었는데 한 장당 1분씩 걸린다고 하더라도 50분이면 이제 좀 빠듯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 어제 했던 것만 30분이잖아요. 오늘 하는 것도 한 20분 정도 하면은 두 종목 발표하는 데만 시간이 다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미리 올리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올리게 되었고요. 오늘 올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 잘 피나 모르겠네요. 이거 아이투자 회원을 위한 투자 콘서트에서 제가 발표할 종목인데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걸 모두 다 발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동영상 올리니까 이날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이거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실제 이제 투자 콘서트 오시면 그때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볼까요?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다 잡히는 것 같네요.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5월 20일이죠. 5월 20일. 5월 20일 이쯤에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천억 불에 대해서 5월 10일자로 이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했죠. 그리고 6월에서 3, 4주 후유, 그러니까 7월 정도 되면은 3,250억 불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핵심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무역 분쟁이 본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패권 경쟁입니다. 패권 경쟁. 그래서 무역 분쟁이라면은 뭐 이때 해결되니 G20에 뭐 해결되니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무역 전쟁이라면은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패권 경쟁이면은 10에서 15년 걸릴 겁니다. 앞으로 해결되는데 최소한 이제 무역 분쟁이 난 지 2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최소 9년에서 한 14년은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될 턱이 없다. 그래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해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주식 비중 축소할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은 중국한테 무역 관세 25%를 실제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 말이 되면은 또 이제 추가 보복 강세할 겁니다. 그리고 관세를 또 인상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팩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다들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폭락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폭등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면 행보를 할 확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뭐 합의가 될 거라 싶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그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고, 폭락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행보가 맞다면은 비중을 늘려가야 될 거고, 조금 이제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패권 경쟁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관세를 10에서 25% 인상한 것도 인정하자. 그럼 이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관세를 10에서 25% 인상하면 15%가 인상되는 거죠. 15%가 인상이 되면은 2천억 부에 15% 얼마입니까? 10%로 잡아도 200억 불이죠. 200억 불이면은 얼마죠? 20조인가요? 그러면 약 30조 원의 관세란 세금이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30조라는 세금이 거치면 이걸 갖고 뭘 할까요? 인프라 투자를 할 겁니다. 그죠?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본질이 패권 경쟁이라면 해결 불가능한 거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25%를 때리면은 첫 번째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에 우리가 그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25%대 막혀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1번은. 근데 2번 부분은 내수용이라면은, 재수출용이라면은 힘들어질 게 맞는데, 내수용이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대미 수출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어서 똑같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와 중국에서 만든 거 중에서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없는데 중국에서 만든 25% 관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어 할 게 아니라 이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세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업체는 중국에 자회사가 있어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다시 갖고 와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회사는 한국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다시 수출해 와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세 25%를 중국이 두드러 맞는다면은 이 세 업체 중에서 중국의 자회사가 없고 인도네시아의 자회사가 있는 회사는 앉아서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바는, 이게 한두 해, 뭐 다음 달 해결될 문제, 다다음 달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번에 관세 25% 중국한테 때려서 거기서 받은 이 관세로 인한 관세 세금으로 인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자체 내수 부양을 해서 버텨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내수를 부양할 때 필요한 재료를 직접 수출하거나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한 중국의 자회사가 없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데 자회사가 있는 회사를 통해서 원자재를 가공해서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회사들이 이번 무역 분쟁으로 해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육아일이 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직접 수혜받는 종목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서.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금리를 인해서 받쳐 놓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주장 생각은 뭐냐면은 중국한테 관세를 때려 받아서 그 관세 수입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극화되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겠냐는 이 우려감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방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이제 인프라 투자를 왕창 한다고 하니까 그냥 관련 업체들 주가가 안 빠지겠죠. 근데 금리 인하시키겠죠. 그러면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는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중국도 맷집이 있으니까 중국은 내수를 부양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이제 업종은 뭐냐면은 일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재수출용인 중간재를 하는 이 업체들이 많으니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힘든 쪽을 많이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2번과 3번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동일금속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일금속은 크레인이나 굴삭기에 들어가는 트랙슈, 그러니까 이 하부 주행체 있죠. 이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슈즈, 그 신발 같은 거, 이걸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이고, 그 외에도 텀블러라든지 아이들러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데, 핵심은 이 트랙슈라고 봅니다. 트랙슈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굴삭기나 클레이는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투자에는 반드시 필요한 회사이다. 그러면 이 굴삭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동일금속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흥국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흥국은 중국 무석시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창단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금속입니다. 동일금속은 어디가 있죠?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자회사를 잇는 경제회사들은 앉아서 관세율 25%를 때려 맞게 됩니다. 근데 동일금속은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은 무역 분쟁을 하고 있지 않겠죠? 따라서 앉아서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큰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을 보겠습니다. 동일금속은 오늘 종가가 11,4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798억입니다. 조금 더 올라서 그렇고요. 제가 어제 동영상 올릴 때는 700억대라고 했는데 700억대 회사는 바로 동일금속 말합니다. 근데 이 동일금속이 이번 1분기 실적이 매출액 219억, 영업이익 34억, 지배당기순이익 44억이 나왔습니다. 44억을 45로 잡고 곱하기 4하면 160억이 나오고요. 160억은 그건 현재 시가총액이 되면 퍼가 4.9배가 됩니다. 이거는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인데요. 이번 1분기에 올렸던 44억이라는 이제 숫자는 2016년, 2017년 연간 지배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이고요. 2014년, 2015년 내내 그 1년 지배당기순이익 75억, 79억의 절반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실적보다는 또 온기 실적을 보더라도 이번 실적은 상당히 높은 실적이고요. 그래서 밸류적으로도 이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데,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동위금속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실적이 이거는 10,000원과 15,000원 뭐 7,000원 사이를 무려 10년 동안 행보하는 회사여서 정말 이게 가치주이긴 한데 재미가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갈지가 매우 의문이고, 실적이 안 나와도 뭐 봐야 그냥 20% 빠지면 한 1년 기다리면 20% 빠질 거예요. 올라봐야 한 20-30% 오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없는 주식인데, 저는 이 재미없는 주식이 재미있는 주식으로 바뀌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이제 거의 10년 동안 이 수준에 거의 머무르 있었는데 한 번 튀어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 2011 년도에. 2012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죠, 2012 년도에. 2012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굴삭기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한번 이제 급등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기사 5월 19 일자 이제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제 불을 고리가 기지개를 펴서 한번 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다면은 이제 주가도 한번 더 요거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이제 미중 분쟁에 의한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이겠죠. 그러면 이 동위금속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위금속은 이제 이 삼형제가 이제 만든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동위산업, 제2연마 동위금속은 모두 고 오일용 회장님의 이제 3명의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씩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오순택 사장님이 제 큰형이었고, 이제 그 동위금속의 오기봉 사장님이 이제 막내였는데, 큰형이 이제 많이 살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도 이제 많이 도와줘서 이제 이 동위금속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동위금속은 인도네시아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원재료를 이제 반가공해서 이 동위금속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히타치로 이제 납품하고, 히타치는 이제 초대형 굴삭기를 만들거든요. 이게 주로 여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큰형이 하고 있는 동위산업은 합급청을 공급해주고, 작은 형이 운영하고 있는 제2연마공업은 연마지석을 공급해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세 형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애가 이제 돈독하고 자녀도 교육을 정말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HCM이 히타치거든요. 히타치에서 만들고 있는 초대형 굴삭기에 들어가는 트랙수입니다. 그럼 초대형 굴삭기는 어떤 거냐? 이 히타치의 실제 굴삭기인데요. 이 사람 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게 이 트랙 수가 사람만 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회사의 트랙 수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사람이 이만한데 트랙 수가 이만한 거죠, 이제. 이런 게 바로 인프라 투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초대형 굴삭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트랙 수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형과 작은형, 그리고 이제 막내 이제 오기봉이라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큰형이 20%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본인이 30% 가지고 있고, 작은형이 5%를 갖고 있습니다. 총 지분이 57%가 되고, 나이가 아직 어린 그 자녀 두 분이 이제 0.76%, 0.76%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뭐 작정이라든지 좀 주가를 만지는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거 사면은 급락할 리는 없을 겁니다. 워낙 이제 튼튼한 회사이고, 뭐 부채 비용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돈도 꾸준히 벌어오고, 시가 배당충도 한 2%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가치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떨 건가를 본다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워낙 이제 그 재무 지표가 좋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기는 힘든데, 이제
올라가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일종의 단도 투자로 보고 있고요. 빠져봐야 10% 20%고 오르면은 이제 30% 이상 한번 오버슈팅이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 큰 이제 흐름은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사유가 있고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44 억이라고 잘 나왔잖아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면은 2분기도 잘 나올 것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이 회사가 경북 영천에 있거든요. 영천에 있는 그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이제 보면은 월별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이제 수출이 이렇게 나와서 잘 나온 건데, 지금이 5월 20일인데 이제 좀 더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4월까지 나온 실적은 여전히 괜찮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괜찮고 작년 1분기보다 괜찮죠. 그러면은 2분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만약 1분기 정도에 육박하는 실적이 앞으로 3분기가 더 나와준다면은 지난 10년과 같은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까? 라고 본다면 아닐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근거는 이 동일금속의 이제 재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기업도 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1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돈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재고를 많이 갖고 간다는 거는 특히 동일금속과 같이 납품처가 확정돼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안 팔릴 거 왜 갖고 있습니까? 그걸. 안 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작년과 육박하는 이제 재고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재작년보다 이제 많아졌다는 걸로 봐서 아마 뭐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근거는 이제 그 매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초대형 굴착기용 트래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 3년을 보면은 뭐 2017년에는 103억 나왔던 게 작년에는 243억, 거의 이 2배 넘게 올랐죠. 1.5배가 더 늘어났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번 1분기에는 76억이 나왔어요. 이거 곱하기 4를 하면은 얼마인가요? 4, 7이 28, 거의 한 300억 나오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제 매우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고요. 이까지 이제 요약을 하면은 기본 1분기 실적 정도까지가 이제 3분기 더 나온다면은 퍼는 거의 4점대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주식 살 때 가장 문제가 급락하는 거지 아닙니까? 급락한 게 문제인데 실적이 좋다면은 급락할 가능성은 이제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본질적으로 패권 경쟁이라면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모든 일을 벌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회사가 운영하는 전방 산업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쟁사들은 관세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동일금속을 이제 아이투자 콘서트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얘기 드릴 거고, 한 20분 지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두 개 얘기한 데만 그 55분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준비한 자료를 하나도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종목을 미리 올려놓고, 이제 그 당일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론 강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날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자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뭐 이거 제가 뭐
많이 오든 안 오든 저하고 큰 관계없고, 저보다 이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님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송선재 연구위원님 강의, 이현투자의 박선희 대표,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강의를 듣는 것만 하더라도 뭐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 한번 이제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문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5월 20일이고 6월 1일까지는 2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날 오셔가지고 뭐 좋은 질문,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조언을 해주셔도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동영상 올릴 때까지 좀 잘 지내시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8부 관련주들은 대거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큰 흐름을 보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버핏 클럽이라는 책이 나올 거거든요. 버핏 클럽 1호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글을 기고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버핏 클럽 2에서는 자담의 내용이 하나 나올 건데요. 이게 저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밸류 리더스라는 모임에서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총무였어요. 그 총무의 회장님. 제가 보필했었던 분이죠. 그리고 김태석 남산수석님이고요. 가치투자연구소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원석가님, 아주 훌륭하신 이제 투자자이자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번에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뭐 한국 그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 180개, 18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식.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 어떤 종목에서 이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주식은 다 갖고 있다는 거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배울 게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아마 이 책이 이번 달 말인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책이 나오면은 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아니라 이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